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이재명이 아주 개망신을 다했다.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인원 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발언. 제가 뭐 자기네가 꽃게 밥 됐을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할 얘기입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 완전히 선동하는 발언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 망언 파동이 커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드렸는데 지금 망언 파동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망언 파동을 여러분께 지금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나서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연평도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지금 이 아픈 곳입니까? 자, 그런데 그걸 갖다 연평도에 꽃게 밥이 됐어? 야, 이 죽음. 그렇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이제 체포해서 윤 대통령이 쓸어버렸을 것이다 이거죠. 예. 체포해갖고.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얘기는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버벌리 예? 성명을 발표하는 것만 계엄이 됐고 바로 성명을 통해서 7시간 반 만에 걷어들인 거야. 근데 어떻게 연평도 꽃게밥이 되냐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 우리 국민인 의원들이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 특히 연평도민들이 지금 열이 바짝 받아 있다. 그래서 배준영 의원이요. 그 관할 지역구 의원인데 지금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 관련 내용. 그러면 왜 이렇게 민감하고 그야말로 그 말도 안 되는 망언의 파동을 일으키냐. 박찬대 이 인간은 뭘 했어요? 국정협의회를 30분 남겨놓고 딱 취소를 안 가겠다고 보이콧 했잖아요. 왜? 아니, 이 박찬대하고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최상목이를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저 한덕수 총리는 아예 잘라버렸잖아요. 탄핵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너 재판관들 임명 안 해? 그러면 너도 탄핵할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는 너 마흔여기 임명 안 해? 그러면 너 또 탄핵할 거야? 까지 얼마 전까지 나왔다가 요즘은 탄핵한다는 말을 못하고 이제는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제. 그러고 나서 오전 중 엊그제 금요일 날 오전 중에 하라 했는데 안 하니까 정말 오후에 들어가서 국정협의회 보이콧했어요. 그게 종이오라이지 국정협의회 아니 시절에 언제는 협의회 나온들 정말 국정에서 협의를 했냐 이 말이에요. 개판 치고 집에 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찬대는 왜 이 꼴이 했느냐. 그러니까 박찬대가 잘못하면 이재명이라도 잘하고 이재명이가 잘못하면 박찬대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지금 완전히 급하면 돌아가라. 그렇죠?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라가 원칙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그런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의회 독재, 입법 독재, 탄핵 독재, 탄핵 난동 하지 말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걸로 돌아가면 우리 국민들도 중도층도 다 이재명 지지하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탄핵도 물 건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동아일보에서는 아예 그 탄핵이 왜 물 건너갔는지 어디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장문의 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레거시 미디어에서 탄핵 분위기와 관련해서 재판관들 실명 한 명 한 명을 걸어가면서 분석 기사를 쓴 거는 동아일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망언 사고를 계속 치는 지휘부가 보인다. 이유는 지금 급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될 거 알았거든요. 전혀 그렇게 가다가 지금 싹 돌아가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세대가 연령 구별 없이 40대 50대 빼놓고 성별 구별 없이 전 국민이 딱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탄핵 안 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헛소리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가끔 서정욱 변호사가 단독 취재를 많이 하잖아요. 왜? 지금 온갖 종편 뭐 지상파 이런 데 많이 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좌패널 우패널 나올 때 서정욱 변호사 우패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저도 방송 한 6, 7년간 많이 다녀봤지만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좀 빨리 가면 늦게 가도 한 10여 분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패널들끼리는 안에서야 뭐 이제 좀 뭐 난상토론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까지 싸우는 패널들은 별로 없어요. 네, 물론 그럴 때도 없는 건 아니고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밖에서는 서로 웃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 얘기를 들으면 민주당에서도 물 건너갔다고 본다는 겁니다. 5대 3.0 지금 본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도 지금 꽃게 밥이 된다. 될 뻔 알았다. 그리고 박찬대도 국정협의회를 지 멋대로 아니 야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지 멋대로 말이죠. 그 당 지도부 의견도 걷지 않고 이게 굉장히 이 인간도 배웠어요. 이재명의 독재는 지 멋대로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너 뭔데 네 맘대로 그렇게 보였다고 그래.
반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박찬대가 그렇게 악수를 두고 이재명이 악수를 두는 것은 이것들이 탄핵 인용 쪽으로 딱 돌아섰는데 이게 안 되니까 탄핵에 노이로제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도 안 오고 잠 못 자고 헛생각 꿈을 꾸니까 이렇게 악수를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저의 결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이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꽃게 밥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예, 5대3이라는 게 뭐냐?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이가 말이죠. 지금 오동훈이를 최근 국회 내란 특조에서 아주 속된 말로 박살나게 깨버렸어요. 요거를 제가 녹음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요, 지금 박찬대가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다는 거야. 노이로제 걸렸다는 거예요. 노이로제, 탄핵 노이로제. 이재명도 마찬가지. 꿈만 꾸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노이로제 걸리니까 이게 함성이 들려야 되는데 광화문에 많이 모였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이 이재명이가 선거부 때부터 모이라 하면 할수록 더 안 가는 거예요. 더 안 가. 왜? 쥐들의 생각이 봐도 이재명이 지 혼자만 살려고 난리 쓰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이번 매주말, 요새 매주말 갈수록 우리 탄핵 반대 집회는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근데 민주당 갈수록 아무리 총동원 되는데도 이제 개딸들도 안 움직이는 거야. 개딸들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3.1절 집회만 하더라도 말이죠. 총동원은 내렸는데 민주당하고 조국당 같이 놀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다른 야당들 5개가 다 모였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130명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130명 조국당 합쳐야. 이게 60명이 세버린 거예요. 60명이. 60명이 몇 프로입니까? 180명만 잡아도 3분의 1. 30% 이상이 이제는 너는 안 돼. 네가 얘기한 대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서 네가 대선 나가? 웃기지 마. 너는 끝난 거야. 요게 세기 때문에 이제는 오라고 노래 불러도 안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재명의 권력 누수. 이재명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이재명이. 내임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가 꿈에 탄핵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되나? 꿈까지 꾸는 거예요. 헛꿈까지. 꿈 깨라 이거죠. 꿈 깨라. Stop the steal. 이거 비슷해. Stop the dream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야, 꿈 좀 더 깨. 이거예요. 꿈 깨라. 꿈 깨. 탄핵이 인용된 날 꿈을 깨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탄핵을 인용하려고 탄핵을 인용되는 탄핵 찬성 여론을 좀 뒤집으려고 꽃게밥이 됐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배준영 의원이 이렇게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이재명이가 어제 집회에서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연평 주민과 장병들로부터 옹진군 주민과 해경 그리고 해병대로부터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예. 그리고 이재명과 연평도를 치안안보 사각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서해 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이다. 과거 연평도에서 실족한 해수공무원의 소외 사건을 묻어버린 민당 정부의 과거 행태와 겹쳐 보인다.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발언을 취소하고 안보위협소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는 옹진군 구민들과 연평도를 굳건히 지키는 해병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이재명은 대한민국 도서의 고른 발전과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다. 예. 그러면서 연평도 거주 주민 장병으로 받은 항의 문자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의원님, 연평도에서 군 복무하는 장병입니다. 이재명이가 연평도 꽃게바위라는 발언으로 주민, 해병대, 생계인 꽃게잡이를 모독했다. 정말 화가 난다.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 이런 옹진 국민들과 해병대에 대한 모욕입니다. 요 말이요. 이재명이 요 인간한테 이게 들리게 해야 돼. 그래서 이재명이 당사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재명의 집 앞에 가서도 이재명의 사무실 앞에 할 때도 24시간 지난번에 정청래 집 앞에서 해병대 전우애들이 집회 항의 집회를 하듯이 요 인간 제대로 우리가 좀 때려야 되겠다. 예. 그야말로 여론의 몰매를 맞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제대로 걸렸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급하면 돌아가고 급하다고 바늘에 실을 동여매스를 쓸 수 없는데 동여매고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어. 잘 걸렸어요. 자, 그리고 김은혜도 말이죠.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숭고한 넋을 기리는 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담한 모략을 위해 나라의 슬픈 바다를 감히 끌어쓸 수 있을까? 영화 연평 해전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도 모자랄 바다를 한동안 잊고 있던 영화 아수라의 무대로 바꿔버렸다. 그 덕분에 미처 펴보지도 못하고 쓰러진 장면과 섬 사람들의 연평은 하루 종일 꽃게밥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간단하게 그냥 조지는 거죠. 이런 인간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니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강한 공감대가 국민들께 써 있는 것이고, 이런 인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우리 법, 요 소속의 판사들, 이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죠. 예.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서정욱 지금 변호사의 취재한 얘기 딱 그거예요. 압축하면 지금 외향적으로는 이 박봉계 같은 인간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끝났어. 8대0 좋아하시네. 8대0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해도 6대2야. 그리고 8대0, 6대2면 아니 왜 40명이 갖고 그렇게 난리를 쳐. 그렇잖아요. 난리를 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8대0이면 8대0이면 탄핵 반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6대2면 왜 난리를 치냐고. 40역 가지고 저렇게 죽자사자 국정협의회까지 보이콧도 하고 그리고 꽃게밥 타령까지 할 정도가 되면 절대로 6대2 또는 8대0을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게 반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지금 시나리오가 5대3, 4대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과 지금 박찬종이는 잠을 못 자고 밥을 먹고 몸져 누울 지경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한숨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정욱 변호사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방송 대기 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재명, 그러니까 박찬동의 최측근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최측근 변호사. 참여 안 오죠. 왜? 이것들 탄핵 기각되잖아요.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도 싹 물러나야 되고, 탄핵이 된다고 해서 이게 권영사하고 권성대가 잘했느냐?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반대가 되면,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왜? 이것들은 당하고 맨날 윤 대통령은 거리를 둬야 돼. 이렇게 시종일관 주장한 인간들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간적 의리라는 말을 이재명이가 돌려쓰듯이 한 거짓말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개헌에만 준비하고 있고 속으로 대선 준비하고 있는 요 당원들을 배신한, 국민의 민심을 배신한 채 국민감정법이 육법보다도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감정법, 국민정서법 위반한 죄로 요것들을 싹 다 정리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찬대, 이재명 전부 다 탄핵 노이로제에 걸려있고 초비상상태에 걸려있고 잠이 밥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말이죠. 이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처음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큰 신문에서 이 판사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요 김복형, 그 다음에 정영식, 그 다음에 조한창,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정영식, 윤 대통령의 제일 보수. 그리고 이제 김복형이는 조이대가 임명한, 여기 조이대 써있죠? 그 다음에 조한창이는 국민이, 조한창이도 윤 대통령이 엄청 챙긴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으로 밀다가 안 되니까 헌법재판관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요 세 사람이 키 멤버가 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제가 여러분께 분석한 거하고, 그리고 동아일보가 지금 오늘 분석한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이 아니고 이제 어제에 분석한 겁니다. 어제자 기사.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이게 3명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이겁니다. 3명이 가장 큰 변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을 보면 이게 이제 찬반 두 개로 갈라질 거 아니에요. 장영수는 대표적인 보수파 헌법학자죠. 알려진 정치 성향과 인용 기각 여부가 일치한 이진숙 선고를 보면 재판관이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를 불식하려면 탄핵 찬반 양측 모두가 동의할 만한 법리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파 조재현 동아대 교수인데, 이 사람은 탄핵 찬성파요. 탄핵 인용을 예상하지만 박근혜 사례처럼 전원일치 판단이 나올지는 예단할 수가 없다.
법률 위반행위는 드러나지만은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 목이다. 조전희 교수는요, 탄핵 인용을 예상하면서도 각자 이게 의견이 다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는요, 3대 2대 3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을 보면 4대 4, 지난 1월 23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재판관의 임명 배경이나 알려진 정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건 우리 법, 그 다음에 좌파 판결로 유명한 정정민, 이 사람은 인용을 했고, 그리고 보수라고 알려지고 있는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거기다가 중도로 알려져 있는 조한창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인용 쪽은 그러니까 보수 쪽은 인용, 보수 쪽은 기각, 그리고 진보 쪽은 인용, 성향물에 따라서 판결이 갈라졌다. 그래갖고 이 세 명을 보면 제일 보수성에 강한 사람은 정영식. 그래서 정영식 인사청문회 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보수가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심리할 때 보면 홍장원을 갖다가 강하게 이 빈틈을 지적한 사람.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조희대가 지명한 인사인데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하냐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것이죠. 작년 9월 얘기니까. 그리고 왜냐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노래 부르고 댕겼잖아요. 그리고 조한창의 경우에는요. 지금 대법관에도 하마평에도 여러 차례 올렸다가 이번에 이제 임명이 된 사람이거든요.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보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원식 입장, 우원식 권한쟁의 이때를 보면 이게 이때도 인용으로 달라졌다. 뭐냐? 정영식, 김복형, 조한관은 별개 의견을 낸 거예요. 별개 의견. 그러면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 보충 의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충이나 또 보충이나 반대 의견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별개 의견은요. 결론은 같지만 논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별개 의견은 별개 의견은 그래서 권한침해 청구 부분이 적급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정문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돼. 마흔영이가 임명하는 것은 구성권 침해야. 그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쓰는 소수 의견이 별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 세 명이 이번에도 별개 의견을 냈다. 절차적 흥결이 있다는 거예요. 본회의 의결을 왜 거쳤어야지 안 거쳤냐? 이거 우리가 주장한 것 똑같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마은혁 요 사건을 보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본래부터. 자,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때는 헌재가 전원일치로 기각을 내렸을 때도 문영배, 이미선은 그 전원일치로 동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대응이 국가공법상 성신의무 위반에는 해당된다. 별개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요 세 명이 문영배, 이미선 두 명이요. 죄송합니다. 두 명이. 그러니까 그때는 정계선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은 이상민 장관에서 기각은 했지만 이것 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건 맞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정계선의 경우에는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정계선이는 벌써 탄핵 당해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치 성향이 다른 재판관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당에서는 당연히 우리법 연구회하고 민주당의 정치사법 좌파 카르텔이 있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전원일처리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당시에도 이 파면이 될 대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이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견. 근데 인용 정족수를 위협한 수준은 아니었지만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전원일치로 결정하자. 여기에 결국 그 당시도 그때도 5대 3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 명이 동의를 해준 바람에 전원일치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여론이 완전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론이 90대 10으로 뒤집어 있었다는 거죠. 탄핵 찬성 쪽으로.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번 MBS만 보더라도 탄핵 찬성이 54, 반대가 38. 이렇게 되고, 죄송합니다. 9대 1이 아니라 8대 2.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회 표결 전부터 헌재 판결 날 때까지 시종일관
8대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당연히 다르죠. 노이범은 본래도 이건 뭐 좌파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전원일치를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장영수 교통학 같은 경우는 이분은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지 않게 보는 거예요. 전원일치는 어렵다. 예. 그리고 탄핵 선고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헌재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 이게 장영수 교수는 지금까지 변론 들어본 것 같고는 전원일치 말도 안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희범 변호사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진숙 탄핵하고 윤 대통령 탄핵은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다르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 차이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징부에서 배제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전원일치 이용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장영수 교수는 변론 당시 서로 엇갈리는 진술이 나와서 대통령 지시가 맞는지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검찰 조사 역시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이라서 전원일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탄핵 선고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헌재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옳은 얘기라고 저도 봅니다. 상당히 옳은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지금 그리고 말이죠. 요 장동혁 의원의 주장문을 여러분께 오동훈이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여러분께 이제 직접 그 국회에서 직접 지적하는 그 입장을 한 4분 정도만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예요. 이게 집행하면 뭐하는 지방법으로 옮기고. 지금 의원님 집법주의이시니까 좀 묻겠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금 이상민 장관이 공동 피해자로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법원에다 넣으면 판단이 인정이 됩니까? 선거도 질문을 하세요.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기회를 주세요. 12월 사법 보건이 있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재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그 어떤 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명을 하다가 또 망신을 당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